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블로 기초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할 수 있을지 강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소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저는 현업 데이터 분석가이자 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하다가 현재는 카카오 계열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커리어도 쌓아오고 있지만 다양한 데이터 분석 관련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마스터 클래스에서 파이썬 기초부터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강의를 했었고요. 업무 자동화에 관련한 강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막히는지, 어디서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어느 정도 해봤는데 이제 시각화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분들, 혹은 데이터 시각화에 관심이 생겨서 시각화에 첫 발을 내디디려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데이터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 스킬을 배워서 시각화 자료를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으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또 데이터 시각화, 태블로를 단기간에 마스터를 해서 커리어 전환,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3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태블로 친해지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태블로의 기본 개념과 기본 차트를 그려보면서 태블로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 태블로 탐험하기 파트입니다. 그래서 태블로의 다양한 차트들, 태블로에 정말 차트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차트들을 그려보면서 태블로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태블로 도전하기 파트인데요. 태블로의 고급 기능들을 익혀서 태블로를 마스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태블로 친해지기 파트는요. 태블로 설치부터 데이터 연결을 하고요. 태블로의 기본 개념들, 측정값과 차원, 연속형과 불연속형, 이 기본 개념들을 익힘으로써 태블로에서 이 개념들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기본 차트인 바 차트와 라인 차트를 함께 그려보면서 태블로의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태블로 탐험하기 파트입니다. 태블로에 있는 다양한 차트들,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 분포를 나타내는 차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차트를 그려볼 거고요. 또 테이블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하이라이트하는 하이라이트 테이블, 마지막으로 지리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지도, 맵 차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파트는 태블로 도전하기 파트인데요. 태블로의 고급 기능들, 필터부터 퀵 테이블 계산, 이중축, 계산대 필드, 매개 변수, 분석 패널까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대시보드를 그릴 수도 있지만 데이터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일이 현업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어붙이는 방법도 배워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들을 조합한 대시보드, 이 대시보드들을 조합한 스토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태블로의 작동 방식과 기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 다양한 차트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업에서는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목표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데이터 분석 업무에 필수적인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각화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태블로에 익숙해지셨으니 여러분들이 분석한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을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차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데이터 시각화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숫자랑 텍스트의 나열로만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어떤 것들을 읽어내야 할지 난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보다 명확하게 데이터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이 중요성을 눈으로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차트는 미국의 연령별 인구 분포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차트예요. 만약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엑셀에서 1950년도부터 2060년 예상 인구 분포까지 연령대별로 데이터가 숫자가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피라미드 차트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확실히 연령대가 인구 분포가 높아지고 있구나.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높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현업에서 데이터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이 시각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각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목표한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고 그러면은 내려갔을 때는 왜 내려갔지? 이렇게 파고들기 위한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회사마다 꼭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시각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에서 자주 쓰이는 차트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차트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차트, 트렌드를 표현하기 위한 차트, 그리고 상관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차트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차트들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바 차트, 파이 차트, 트리맵 차트, 라인 차트,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스캐터 플롯, 히트맵 이렇게 있는데 한번 직접 보면서 어떤 차트인지 알아볼게요. 먼저 비교를 목적으로 한 차트 중에 바 차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신 차트의 모양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막대를 통해서 비교하기에 용이한 차트죠. 왼쪽 그림만 봐도 지금 지역별로 매출에 대한 차트인데 어느 지역이 매출이 높고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 차트는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게 누적 바 차트예요. 오른쪽에 있는데 지금 지역별 안에서도 그 중에 예를 들면 카테고리별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2가지 차원에 대한 값을 알 수가 있는 게 누적 바 차트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목적으로 한 차트에서는 바 차트가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쉬운 차트입니다. 비교를 목적으로 한 차트에 또 많이 쓰이는 2가지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파이 차트와 트리맵 차트입니다. 파이 차트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렇게 원 안에서
이 그래프에서는 A, B, C, D 각각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파이 차트인데요. 이렇게 비교를 목적으로 한 차트에서 파이 차트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트리맵 차트는 파이 차트와 비슷한데 지금 A, B, C, D 각각이 이 네모에서 면적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각각의 매출이 얼만큼 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트리맵입니다. 이 트리맵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차트고요.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앞으로 태블로 강의에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표현하기 위한 차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차트는 라인 차트인데요. 라인 차트는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시죠? 각종 뉴스 기사에도 사실 라인 차트가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리거나 배우면서도 라인 차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할 때 라인 차트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과 박스플롯이라는 차트도 있는데요. 이거는 트렌드 중에서도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한 차트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차트에서는 65달러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몇 가지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70달러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분포를 알 수 있는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박스플롯인데요. 이 박스플롯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강의에서 이 박스플롯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박스플롯이 왜 유용한지 한번 배워볼 테니까요. 앞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차트들도 있는데요. 스캐터 플롯하고 히트맵이라는 게 대표적인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차트입니다. 스캐터 플롯은 산점도라고도 하는데 X축과 Y축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X축과 Y축을 놔두고 데이터를 이렇게 스캐터, 흩뿌려 놔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히트맵은 테이블의 형태에서 숫자를 집어넣고 이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숫자가 높으면 예를 들면 빨간색, 낮으면 지금 초록색, 이 차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 또한 앞으로의 강의에서 배워볼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이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차트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배워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울 태블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강의의 핵심이죠. 태블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는 데이터를 쉽게 탐색하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이에요. 다양한 회사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의 자유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차트들은 다 구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도가 높아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블로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서버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요 이미지가 태블로 유료 버전에 들어갔을 때 연결해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서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블로는 굉장히 차트 그리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드롭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차트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적절한 차트를 태블로가 추천해서
그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태블로를 시작하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태블로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도 연결을 하게 해주고 차트 그리기도 쉽고 자유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태블로를 익혀두시게 되면 다른 BI 툴들, 다른 시각화 툴들로 금방 적응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블로를 익혀두시면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태블로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료 버전은 아마 대부분이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잘 소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태블로 기업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이선스를 3가지로 나눠 놓고 있는데, 크리에이터는 이제 데이터 직군들, 그러니까 태블로를 가지고 직접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직군들이 사용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랑 뷰어는 이제 직접 대시보드를 생성하거나 하진 않지만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대시보드를 열람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이선스가 있고, 이 크리에이터가 태블로 데스크탑이라는 태블로로 대시보드를 만드는 제품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태블로의 제품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 데스크탑, 그리고 프랩빌더, 서버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데스크탑을 활용을 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게 됩니다. 프랩빌더나 서버는 이 태블로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서버를 관리하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스크탑을 활용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이 데스크탑은 아쉽게도 유료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료 버전을 활용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면 2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정식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거나 교사이시면 이 데스크탑을 1년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 태블로의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해서 모든 강의를 진행하고 실습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태블로의 많은 기능들을 모두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의에서 태블로 퍼블릭 무료 버전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이 태블로 퍼블릭은 태블로의 웹에서 태블로의 서버를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그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웹으로 바로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퍼블릭 에디션을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앱을 이용해서 태블로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 버전 퍼블릭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블로가 무엇인지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태블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한번 차트를 그려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태블로를 설치하고 태블로에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태블로 퍼블릭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실습을 같이 해볼게요. 구글 검색창에 태블로를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태블로 공식 페이지가 맨 상단에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태블로 퍼블릭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태블로 퍼블릭으로 이동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상단에 있는 만들기를 들어가 보시면 웹 작성과 퍼블릭 에디션 다운로드 이렇게 2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태블로 퍼블릭은 웹에서도 문서를 바로 만들어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웹 작성을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 데이터에 연결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과 함께 새 통합 문서가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시거나 혹은
커넥터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에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 버전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웹 버전으로 바로 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이 웹 버전으로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번 이 에디션 다운로드를 해서 데스크탑의 앱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름이랑 이메일, 국가를 넣는 창이 있는데 여기다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앱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태블로가 다운로드가 바로 되게 됩니다. 다운로드를 저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제 태블로 퍼블릭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게 되시면 바로 이 화면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왼쪽에 데이터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중간에는 내가 미리 만들어둔 태블로 퍼블릭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들이 바로 뜰 겁니다. 없으시다면 이제 빈 화면으로 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연결해서 데이터를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이제 파일의 연결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서버의 연결도 있는데요. 이 파일에 연결하는 거는 컴퓨터에 있는 로컬 파일들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고 서버의 연결은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퍼블릭 버전은 서버의 연결 중에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을 하셔서 바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일의 연결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엑셀, 텍스트, 제이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엑셀은 말 그대로 엑셀 파일이고 텍스트 파일은 CSV 파일 같은 거를 연결하고 싶으실 때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제이슨이나 PDF들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눌러서 이 중에서 저희는 샘플 슈퍼스토어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와지게 되는데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동안에 한번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볼게요.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는 오더스, 리턴스, 피플 이렇게 세 가지 시트로 이루어진 데이터이고요. 저희는 주로 오더스랑 리턴스 데이터를 쓸 거고 그 중에서도 오더스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더스 데이터에 친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더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주문 정보에 대한 건데 이렇게 주문 아이디, 주문 일자, 배송 일자 그리고 이 주문을 한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고객 아이디부터 이름 그리고 어떤 유형의 고객인지 어디에 사는 고객인지가 나와 있고요. 주문을 한 상품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 아이디 그리고 카테고리, 상품명이 있고 이 주문에 대한 이제 값들이죠. 매출, 주문 수량, 할인이 얼마나 됐는지, 이익을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매출 데이터가 바로 오더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유통회사에 가시게 돼서 매출을 관리하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유통회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회사들에서 관리하는 매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턴스 시트로 가보게 되면 오더스 데이터보다 조금 더 간단하죠. 이거는 오더 아이디, 주문 번호와 그리고 이 주문이 반품이 된 건가 아닌 건가 하는 여부가 들어있는 데이터가 바로 리턴스 데이터입니다. 피플 데이터는 이제 사람에 대한 데이터인데 데이터도 적고 거의 쓰지 않을 거여서 오더스와 리턴스 데이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태블로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가 불러와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이 데이터 원본에서 보시면 저희가 불러왔던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시트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오더스 데이터를 쓸 거니까 오더스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한 다음에 드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오더스 데이터가 불러와지게 되고 아까 살펴봤던 데이터가 그대로 불러와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워크시트로 이동이라는 게 팝업이 하단에 떠 있죠. 이 워크시트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바로 차트를 만들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태블로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차근차근히 따라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화면에서 차트를 그려보면서 태블로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태블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첫 번째로 배워볼 태블로의 기본 개념은 측정값과 차원입니다. 이 측정값과 차원은 태블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태블로에서 데이터를 연결한 후에 워크시트로 한번 이동까지 해보았었죠. 그 워크시트에서 가운데 회색 줄을 기준으로 윗부분이 차원, 아랫부분을 측정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블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원하고 측정값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각각 측정값과 차원이 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측정값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 값, 지표가 바로 측정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매출의 추이를 대시보드로 그려볼래 라고 하셨을 때는 매출이 바로 측정값이 됩니다. 서울시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궁금해 라고 했었을 때는 승하차 인원이 측정값이 되고요. 우리 동네 아파트의 거래량이 궁금해 라고 했었을 때는 이 아파트 거래량이 바로 측정값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 숫자, 그 값이 바로 측정값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오더스 데이터에서는 맨 오른쪽에 4가지 컬럼이 바로 측정값이 돼요. Sales, Quantity, Discount, Profit 이렇게 4가지가 바로 측정값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더스 데이터에서 Sales, 매출의 추이가 궁금해 혹은 Profit, 이익의 추이가 궁금해. 이익을 카테고리별로 이익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익이 바로 측정값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니까 측정값이 뭔지 감이 좀 더 오시나요? 태블로에서는 측정값이 자동으로 생성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원래 데이터에 있었던 이렇게 4가지 측정값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이탈릭체로 생성되는 측정값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태블로에서 분석에 용이하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측정값이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차원을 한번 알아볼게요. 차원은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서 볼 것인지 분석가의 관점을 바로 차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원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인사이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매출을 카테고리별로 한번 쪼개서 살펴볼래 라고 하면은 카테고리가 차원이 되겠고요. 서울시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노선별로 쪼개서 그 추이를 봐볼래 라고 하면 노선이 바로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아파트 거래량을 연월별로 분석을 해볼래 라고 하면은 연월이 바로 차원이 되는 거예요. 측정값과 차원의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측정값을 어떻게 쪼개서 볼 것인지 그 관점이 바로 차원입니다. 차원은 여러 개를 조합할 수도 있어요. 매출을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쪼개서 살펴볼래 라고 하면 카테고리와 지역이 바로 차원이 되겠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 노선별로 어디일까 라고 하면 노선과 역이 바로 차원이 됩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거래량을 단지와 연월별로 쪼개서 분석을 해볼래 라고 하면 단지와 연월이 차원이 되겠죠. 이렇게 차원을 어떻게 조합해서 쪼개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원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블로는 측정 값을 차원으로 쪼개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처럼 나라 이름이 있고 연도별로 컬럼을 따로 나누어서 GDP가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데이터는 태블로에는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태블로에 적합하도록 바꾸려면 오른쪽처럼 나라 이름과 연도 그리고 GDP 이렇게 세로로 긴 데이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의 차원은 하나의 컬럼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태블로에서 용이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실습을 할 데이터는 이렇게 태블로에 맞춘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다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태블로에 맞는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처리하는 거는 태블로 실습 시간에 배워볼 거니까, 실습 강의에서 배워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한번 태블로에서 측정값과 차원이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태블로에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까지 배웠었죠?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에서 오더스 시트를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차원들과 측정값들이 있어요. 가운데 회색 줄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차원, 밑에 있는 게 측정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시트에 여기에 필드 놓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측정값 혹은 차원 이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드랍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차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측정값을 놓아볼게요. 우리는 매출, 세일즈를 한번 측정값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았더니 세일즈의 합계가 집계가 되어서 시트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태블로에서는 측정값을 기본적으로 집계를 해주게 돼요. 합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는 합계값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더 배워보겠지만 어떻게 집계할 것인지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값을 어떻게 쪼갤 것인지 차원도 한번 필드를 끌어다가 놓아볼게요. 지역별로 매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트에 끌어다 놓으면 지역별로 매출이 표의 형태로 집계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행에 region이라는 필더가 들어갔네요. 이것이 바로 차원입니다. 한번 이걸 막대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측정값과 차원의 차이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로축에 쪼개어져 있는 것이 측정값들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매출이 쪼개져서 막대 그래프, 바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Y축에 세일즈라고 되어 있는 게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값을 차원으로 쪼개서 분석하는 게 태블로의 작동 방식이다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카테고리라는 차원을 시트에 놓아보고, 그리고 하나의 차원에서 놓아볼게요. 세그먼트라는 차원도 놓아보겠습니다. 행에다가는 카테고리라는 차원을, 열에다가는 세그먼트라는 차원을 놓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값은 빈값들이죠. 이 값을 측정값으로 매출을 채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세그먼트, 고객 유형별로 세일즈 합계가 집계돼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차원은 여러 개를 조합해서 측정값을 집계할 수도 있답니다.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연월별로 이익의 추이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월을 이번에는 차원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태블로에서 알아서 이 오더 데이트, 그 주문 일자가 시트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월별로 이익의 추이를 보기로 했었죠. 프로핏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연도별로 프로핏의 합계가 집계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라인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도별로 이익의 추이가 나오게 되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니까 분기로 쪼개지고 플러스를 누르니까 또 연월 단위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월별로 이익의 추이, 합계의 추이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원과 측정값을 직접 시트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차원과 측정값의 차이가 무엇인지 조금 더 감이 잡히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시트 1과 시트 2에서는 차원은 전부 이렇게 남색으로 들어가 있었고 측정값은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트 3에서는 차원과 측정값이 모두 에메랄드 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위에 있었던 남색은 차원, 이 아래에 있었던 초록색은 측정값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트에 옮겨 놓으니까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 태블로에서 이 색깔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연속형과 불연속형을 구분짓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태블로의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인 연속형과 불연속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블로 기본 개념 중에 연속형과 불연속형을 한번 배워볼게요. 연속형과 불연속형을 태블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연속형은 중간에 끊어짐 없이 쭉 이어진 전체를 의미하고요. 불연속형은 각각 끊어지고 구분된 것을 불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정확히 직관적으로 뭔지 와닿질 않으시죠? 한번 태블로에서 차트를 그려보면서 연속형과 불연속형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차원과 측정값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차트를 그렸었어요. 연월별로 합계의 프로핏의 합계를 추이를 쭉 봤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시트 1과 시트 2에서는 차원들이 다 이렇게 남색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시트 3에서는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블로에서 이 필드에 들어가는 초록색과 파란색은 차원과 측정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연속형과 불연속형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형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불연속형은 이렇게 남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면 region은 Central, East, South, West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구분이 되어 있죠. 이거는 불연속형이기 때문에 남색으로 되어 있어요. 시트 2에서도 한번 보면 세그먼트와 카테고리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남색으로 되어 있고 세일즈는 딱딱 구분돼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값이 계속 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는 이렇게 초록색 연속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시트 3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오더 데이트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더 데이트는 이렇게 한 번 더 쪼개면 주로 쪼개지고 한 번 더 쪼개면 일로 쪼개지고 이렇게
이 오더 데이트는 날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속형으로 처리가 돼서 초록색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오더 데이트를 불연속형으로 해볼게요. 불연속형으로 하니까 지금 색깔이 초록색에서 파란색, 남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남색으로 표현되면 불연속형입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연속형이었을 때는 플러스를 눌렀을 때 쭉 이어지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렇게 불연속형으로 바뀌니까 분기별로 쪼개져서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불연속형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이렇게 월로 한 번 더 쪼갰을 때도 월 단위로 쪼개어져서 라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불연속형입니다. 반면에 다시 연속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고 쭉 이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서 연속형과 불연속형을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X축에는 세일즈를 놓고 Y축에는 프로핏을 놓은 다음에 이 산점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 점 하나하나는 지금 오더 아이디, 주문 번호의 값입니다. 각 주문 번호마다 세일즈와 프로핏의 합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이고요. 지금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지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연속형과 불연속형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집중을 두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색깔을 봐볼까요? 오더 아이디는 이렇게 분절돼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불연속형이어서 남색으로 되어 있고 세일즈와 프로핏은 연속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 스캐터 플롯에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는데 색깔의 범례를 한번 봐볼게요. 카테고리는 끊어져서 표현되는 불연속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었고 색상에 들어있는 카테고리 필드를 보게 되면 남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카테고리는 불연속형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카테고리를 한번 빼보고 이 색깔에다가 프로핏을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 범례가 아까와는 좀 다른 모양이죠? 아까 불연속형이었을 때는 딱딱 끊어진 색깔로 표현이 됐다면 연속형일 때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핏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색상에 있는 필드의 색깔도 지금 보시게 되면 초록색, 연속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블로에서는 연속형과 불연속형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필드를 연속형과 불연속형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여주는지 한번 필터를 연속형과 불연속형이 어떻게 구분돼서 보여주는지 한번 태블로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필터에다가 아까처럼 카테고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가 단절되어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필터에도 보시면 남색으로 들어가 있죠. 불연속형 필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연속형 필터도 만들어 볼게요. 연속형 필터는 불연속형 필터랑 다르게 하나씩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나와 있죠. 연속형은 끊김이 없이 이루어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에도 보시게 되면 프로핏이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태블로에서는 이렇게 필터도 연속형과 불연속형에 따라서 표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직접 그려보니까 연속형과 불연속형이 어떻게 다르고 태블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태블로에서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차트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태블로의 기본적인 차트 중에 하나인 바 차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 강의를 듣고 나면 바 차트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바 차트부터 그려볼게요. 우리가 측정값과 차원, 그리고 연속형과 불연속형을 배우면서 바 차트를 많이 봐왔죠? 그래서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더블 클릭해서 그리는 방법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는 고객 유형별로 세일즈 합계를 볼 거예요. 그러면 고객 유형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세일즈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표현 방식, 오른쪽에 표현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바 차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바 차트로 변형이 돼요. 지금 가로로 막대가 있는데 행과 열을 바꾸게 되면 세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가로에는 고객 유형이 들어가고 세로에는 세일즈의 합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엄청 간단하죠? 그럼 이번엔 더블 클릭 말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고요. 세그먼트를 열에다가 갖다 놔주세요. 그리고 세일즈를 행에다가 갖다 놔주시면 이렇게 또 간단하게 바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바 차트는 그리는 게 다 모두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을 해준다면 지금 차트가 왼쪽으로 좀 쏠려 있죠? 이 크기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표준 너비 맞추기, 높이 맞추기, 전체 보기 있는데 한번 전체 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전체에 맞춰서 이렇게 사이즈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시트의 이름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시트의 제목에 있는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목 편집이 뜨게 되는데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 차트 기본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트의 이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시트를 복제해서 조금 변형해 볼게요. 복제하는 방법도 간단한데 시트에 갖다 대고 복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복제가 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씩 변형하면서 바 차트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이 막대들 위에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세일즈 합계가 뜨고 있죠? 이 값을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표시하는 방법도 엄청 간단한데요. 상단에 있는 T 버튼, 마크 레이블 표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레이블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레이블이 표시가 되니까 조금 더 한눈에 직관적으로 세일즈 합계를 볼 수 있어서 간편하고 편리하죠. 그 다음으로 해볼 변형은 우리가 집계할 때 지금 세일즈의 합계를 가지고 집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합계 대신에 다른 집계 방식들도 많이 있겠죠. 다르면 집계 방식을 바꿔볼게요. 지금 이 측정값에서 세모를 눌러주시고 측정값 합계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합계, 평균, 중앙값, 카운트, 최소, 최대, 백분위수, 표준편차, 분산 이렇게 다양한 집계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집계를 하시면 되는데 한번 평균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세일즈의 평균, 그러니까 고객 유형별 세일즈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아까 봤던 합계랑 사뭇 지금
추이가 달라졌죠. 합계에서는 컨슈머가 가장 높았는데 평균으로 보니까 컨슈머가 가장 낮아요. 이 말은 이 데이터에서 컨슈머의 매출 볼륨이 가장 크지만 단가는 좀 낮은 편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계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집계 방식 이외에도 저희가 정의해서 집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추후에 다음 강의들에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이 바 차트에 조금 더 다른 정보들을 추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시트 옆에 있는 마크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추가해서 바 차트를 다양하게 다채롭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별 세일즈의 합계 바 차트를 우선 그려볼 거예요. 카테고리와 서브 카테고리를 행해 놔두고 세일즈를 여기 중간에 값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바 차트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맞춤도 전체 보기로 맞춰줬어요. 그럼 이렇게 카테고리와 서브 카테고리별로 세일즈의 합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원을 두 가지를 행해 놔두면은 위계가 생겨서 위계 안에서 집계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크 레이블까지 한번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했던 거와 동일한 과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마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색상 마크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카테고리가 지금 이렇게 선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한눈에 들어오진 않아서 한번 카테고리별로 색상을 다르게 해볼게요. 그럼 카테고리를 드래그해서 색상에 드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색상 범례가 생기면서 카테고리별로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카테고리별로 시각화가 되니 조금 더 한눈에 카테고리별 세일즈의 집계가 눈에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카테고리는 지금 불연속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연속적인 색깔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색깔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연속형을 색상에 한번 넣어볼까요? 카테고리를 다시 빼고 세일즈를 색상에다가 끌어서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한 색상일수록 세일즈가 높기 때문에 또 한눈에 어떤 카테고리가 지금 가장 매출이 높은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에는 색상 외에도 지금 보니까 다양한 마크들이 있는데요. 이 마크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세일즈를 원래대로 갖다 놓고요. 한번 이번엔 색상이 아니라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세일즈를 크기에 한번 갖다 두면 이렇게 이 막대의 크기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세일즈가 높구나라는 것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마크의 크기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차원별로 측정값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좀 더 용이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레이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크 레이블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이 세일즈에 대한 레이블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레이블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카테고리별로 세일즈에 집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세그먼트를 한번 레이블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객 유형이 레이블로 나뉘어져 있고 고객 유형이 바 차트에서 바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그먼트를 색상에도 넣어서 한번 더 쪼개서 보면 이렇게 한눈에 카테고리별 세일즈 집계 안에서 세그먼트의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크 레이블을 이용하면 차원을 쪼개고 그리고 측정 값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볼게요. 원래대로 되돌릴 때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 정보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세부 정보에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를 한번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바가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부 정보는 말 그대로 이 그래프 안에서 세부적인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그먼트를 세부 정보에 놔뒀더니 세그먼트가 나누어져서 보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도구 설명에 한번 세그먼트를 놔두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나타나는 설명에 세그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그먼트가 나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부 정보를 나눈 다음에 도구 설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도구 설명에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갖다 댔을 때 어떤 값들을 표시하고 싶은지는 도구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바 차트를 그려보고 바 차트에 레이블을 표시하고 집계 방식을 바꿔보고 그리고 마크를 이용해서 색상이나 크기, 레이블을 한번 바꿔보았어요. 그럼 기본적인 바 차트의 사용 방식을 여러분은 모두 배우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본 차트 중에 하나인 라인 차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인 차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라인 차트는 바 차트랑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많이 쓰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바 차트처럼 되게 간단하게 차트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으로도 그릴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그려볼게요. 라인 차트는 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볼 때 라인 차트를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 데이트, 주문 일자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일자에 따른 세일즈의 추이를 볼 거니까 세일즈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런 다음 바 차트에서 했던 것처럼 표현 방식에 들어가서 라인 차트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라인 차트가 간단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오더 데이트를 열에다가 드랍하고 세일즈를 행에다가 드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라인 차트가 그려져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를 볼 때는 라인 차트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태블로에서 자동으로 추천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라인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그리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 라인 차트에서 날짜를 드릴 다운하고 다시 합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날짜를 드릴 다운 할 때는 이 날짜 필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플러스를 하니까 분기로 한번 쪼개졌고요. 다시 한번 플러스를 하니까 월로 쪼개졌어요. 일까지도 쪼갤 수가 있네요. 다시 합치고 싶으면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연도별로 그리고 분기별로 쪼개져서 데이터가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속형과 불연속형의 개념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필드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되니까 이거는 불연속형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다운을 했을 때 분기별로 연도별로 다 단절이 되어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연속형으로 바꾸려면 세모 버튼을 눌러서 이 아래에 있는 연속형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속형 연도로 바꿔볼게요.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그래프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한번 플러스를 눌러서 드릴 다운을 해보면 이렇게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연도 분기별로 쭉 흐름이 보이게 되고 월로도 주, 일 이렇게까지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속형과 불연속형의 차이를 조금 더 잘 아시겠나요? 그러면 다시 연, 월로 바꿔주고 이제 여기 라인 차트에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바 차트에서 했던 것처럼 마크를 한번 이용해 보면 되는데요. 마크에 우선 색상부터 바꿔볼게요. 카테고리를 색상에 놓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색상 범례가 생기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일즈의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마크 레이블 표시까지 해주면 이렇게 각 지점에 세일즈의 합계가 표시가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크기나 레이블, 도구 설명 같은 것들도 바 차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세일즈를 크기에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세일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라인이 굵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마크에 넣어서 다양하게 다채롭게 라인 차트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라인 차트를 한번 열과 행으로 쪼개는 거를 해볼게요. 열과 행으로 쪼갤 때는 이런 상황에서 쪼개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세일즈의 추이를 보는데 이거를 고객 유형별로 한번 나눠서 카테고리별 추이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런 상황에서 열이나 행으로 쪼개주시면 됩니다. 고객 유형을 오더 데이트 앞에다가 한번 놓아볼게요. 그리고 월이 너무 지금 포인트가 많으니까 연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로 쪼개어져서 3년간의 카테고리별 매출의 추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특히 홈 오피스 안에서 테크놀로지의 성장 추이가 더 가팔랐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열로도 쪼갤 수 있고 행으로도 쪼갤 수가 있습니다. 행으로 쪼개는 거는 간단한데요. 다시 이거를 행에다가 갖다 놔주시면 이렇게 행으로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으로 쪼갰을 때 조금 더 보기가 편하신가요? 아니면 열로 쪼갰을 때 보기가 편하신가요? 이렇게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표시할 때는 행이 같기 때문에 행으로 쪼갰을 때 같은 스케일에서 매출의 추이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행으로 쪼개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시보드를 어떻게 구성하시고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따라서 열로 쪼갤 수도 있고 행으로 쪼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라인 차트를 그리고 라인 차트에서 마크를 활용하고 또 열과 행으로 쪼개는 것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태블로의 기본 차트 2개를 익혀보면서 태블로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감이 조금 더 잡히셨을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태블로의 더 다양한 차트들, 더 많은 기능들을 배워볼 테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태블로의 다양한 차트들을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려볼 차트는 파이 차트와 트리맵이에요. 이 두 가지 차트는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차트들인데요. 한번 태블로에서 직접 그려보면서 어떤 차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이 차트부터 그려볼 건데요. 파이 차트는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신 차트일 것 같아요. 원을 기준으로 각각의 항목이 얼만큼씩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차트인데요. 이렇게 비율을 나타낼 때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서 많이 쓰이는 차트죠. 한번 바로 태블로로 그려볼게요. 우리는 고객 유형별로 세일즈의 합계를 알고 싶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세그먼트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세일즈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서 표현 방식을 눌러서 파이 차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파이 차트가 그려집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파이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마크 레이블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세그먼트별로 세일즈 합계가 이렇게 원 밖에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기본 파이 차트를 모두 그려보셨어요. 그런데 파이 차트는 이 원 안에서 각각의 항목이 얼만큼 몇 %씩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 유용한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세일즈의 합계가 아니라 이 100% 중에서 각각이 몇 %를 차지하는지 그 구성 비율을 한번 계산해서 해볼게요. 마크에서 각도를 클릭을 하시고 퀵 테이블 계산해서 구성 비율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세그먼트별로 세일즈가 몇 %인지가 바로 계산이 되어서 나와요. 이 퀵 테이블 계산은 태블로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또 많이 쓰이는 기능인데 태블로 도전하기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거니까 지금은 파이 차트에서 이렇게 비율을 계산하고 싶을 때 퀵 테이블 계산에 가서 구성 비율을 선택을 하면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태블로에서는 이렇게 퀵 테이블 계산이라고 해서 간단한 이런 계산들을 바로 자동으로 클릭만 하면 해주게 되는 이런 기능이 존재해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럼 다시 파이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구성 비율 계산까지 끝낸 파이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이 차트를 열과 행으로 쪼개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어쩔 때 이렇게 열과 행으로 쪼개서 그릴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별로 그 안에서 세그먼트의 비중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파이 차트를 카테고리별로 3개를 그려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카테고리를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한번 드랍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이 나뉘어졌고 파이 차트가 3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100% 중에 세그먼트가 몇 %씩을 차지하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 구성 비율이 전체를 100%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각도를 눌러주시고 퀵 테이블 계산 위에 있는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세그먼트들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니까 세그먼트들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 원을 100%로 했었을 때 각각의 세그먼트가 몇 %씩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 차트를 나란히 그려서 보니까 카테고리별로 세그먼트 비중이 조금씩 다르구나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퍼니처나 오피스 서플라이스보다는 홈 오피스의 비중이 높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 차트까지 한번 그려보았고요. 트리맵도 이어서 그려볼게요. 트리맵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트리맵도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차트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바로 그려보면서 파이 차트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파이 차트 그렸던 것처럼 세그먼트랑 세일즈를 각각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표현 방식에서 트리 맵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그려지게 됩니다. 트리 맵과 파이 차트의 차이점이 바로 보이시나요? 우선 파이 차트는 원으로 이루어졌었다면 트리 차트는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큰 직사각형 안에서 각각의 면적을 통해서 이 항목들의 비중,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바로 세일즈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런데 이미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마크 레이블 표시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그먼트만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세일즈도 이 레이블을 표시를 하고 싶으면 세일즈를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레이블에 드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레이블에 세일즈도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 트리맵을 그려보셨고요. 트리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면적 중에서 각각의 항목이 얼만큼씩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비율 계산을 해볼게요. 이 세일즈 레이블에서 퀵 테이블 계산을 가셔서 구성 비율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트리맵은 이렇게 한 가지 차원에서 각 차원별로 측정값들이 얼만큼씩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때도 많이 쓰지만, 여러 가지 차원을 조합했을 때 전체에서 그 차원의 조합이 얼만큼씩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많이 쓰여요. 그러면 여기서 차원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드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에서 각각 이 카테고리와 세그먼트의 조합이 몇 %씩을 차지하는지를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일즈를 맨 밑에 레이블에 표시하고 싶으면 마크에서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단에 깔리게 되죠. 그러면 컨슈머와 테크놀로지의 조합이 지금 17.69%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파이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카테고리별로 비중이 몇 %씩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트리맵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이 각각의 조합이 몇 %씩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색상이 이 합계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색상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카테고리를 끌어다 색상에 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각각의 이 조합의 몇 %인지는 이 면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색상을 통해서 카테고리의 합이 전체에서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트리맵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유용하겠구나, 이런 게 좀 감이 오시나요? 트리맵도 파이 차트처럼 열과 행을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나눠볼게요. 카테고리를 열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열을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에다가도 바꾸면 이렇게 행에서도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각각이 얼만큼씩을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실 때는 열과 행으로 나누지 말고 전체에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각각 나눠서 비중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열과 행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과 행을 나눠서 봤을 때 이 비중값들이 달라지는 거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열로 했었을 때 지금 컨슈머 퍼니처가 17%고 행으로 하니까 컨슈머 퍼니처가 52.7%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퀵 테이블 계산이 지금 테이블 옆으로 요 방식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행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100% 안에서 몇 %인지가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열로 했을 때는 지금은 전체에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열로 나눈 상태에서 전체를 요 카테고리 하나를 100으로 보고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이 차트에서 했던 것처럼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해서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 중에서 파이 차트와 트리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종류의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누적 바 차트와 영역 차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바로 태블로에서 한번 그려보면서 알아볼게요. 누적 바 차트로 각 연도별로 세그먼트의 세일즈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더 데이트를 열에다가 끌어다 놔주시고 세일즈를 행에다가 끌어다 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라인 차트가 그려졌네요. 그리고 우리는 색깔로 세그먼트를 구분을 할 거니까 세그먼트를 마크에 있는 색상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 차트가 세그먼트별로 나눠져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표현 방식에 가셔서 누적 막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차트가 바로 누적 막대 차트로, 누적 바 차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체 보기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각 연도별로 세일즈 합계가 나오고 그 연도별 세일즈에서 세그먼트의 비중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마크 레이블 표시를 해줘서 각각 세그먼트가 이 연도에 세일즈가 합계가 얼마였는지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기본 누적 바 차트 그리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각 연도별로 세일즈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플러스 각 연도 안에서 세그먼트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목적에 따라서 이 연도별로 세일즈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보다 이 연도별로 그 안에서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대충 눈대중으로 비중이 얼만큼 더 높아졌구나 이건 알 수가 있지만 정확한 비중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눈에서 착각하기가 쉽기도 합니다. 비중을요. 그래서 이거를 100% 누적 차트로 바꿔볼 수도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퀵 테이블 계산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합계 세일즈에서 퀵 테이블 계산을 눌러주시고요. 구성 비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하나의 바가 100%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을 눌러주시고 우리는 세그먼트의 비중을 알고 싶으니까 세그먼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100%인 누적 바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0% 누적으로 보는 것과 처음에 그렸던 기본 차트가 어떨 때 다르게 쓰이는지를 아시겠죠? 이렇게 누적 바 차트를 그리게 되면 한 차원과 다른 차원의 조합 안에서 각각의 이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로 이렇게 가로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항목이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거를 표현할 때 누적 바 차트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누적 바 차트는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태블로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열에 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연속형과 불연속형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렇게 남색으로 표시가 되면 불연속형이고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면 연속형이라고 배웠었어요. 지금은 남색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별로 끊어져서 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부 버튼을 눌러서 한번 연속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분기와 월로 바꾸게 되면 연속해서 각각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형과 불연속형에 따라서 어떻게 차트가 바뀌어서 그려지는지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태블로를 좀 더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누적 바 차트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영역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역 차트도 마찬가지로 누적 바 차트와 조금 비슷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열에다가 오더 데이트를 놔두시고 행에다가 세일즈를 놔두시고 이제 카테고리를 세그먼트를 색상에다가 놔둬주세요. 그리고 표현 방식에서 영역 차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영역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기본 영역 차트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영역 차트도 마찬가지로 100% 누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퀵 테이블 계산해서 구성 비율,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계산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이 영역 차트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역 차트로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이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렇게 막대 차트로 볼 때보다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막대 차트는 저는 주로 이렇게 단절되게 불연속형으로 쓰고 있고요. 영역 차트는 연속형으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영역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지게 돼요. 세그먼트 하나 위에 다른 세그먼트가 얹어지고 이렇게 겹쳐져서 그리게 되는데 테이블 계산을 지운 다음에 이거를 겹쳐서 그리지 않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분석에 가셔서 마크 누적, 이 누적을 해제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누적되지 않고 그대로 같은 스케일을 쓰면서 세그먼트와 코퍼레이트, 홈 오피스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정확한 이 세일즈의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요렇게 쓰는 경우는 저는 실생활에서는 이제 현업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비슷한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제 라인 차트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렇게 누적을 해제함으로써 누적되지 않은 것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역 차트까지 한번 다 그려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 중에서 누적 바 차트와 영역 차트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차트, 분포를 나타내는 차트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